긴 막대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뭔가 하고 같이 보니까 뼈예요. 뼈의 길이와 모양 같은 걸 보니까 동물 뼈가 아니라 사람 뼈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오늘 들려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때는 2012년 3월 10일 오후 5시경이에요. 경북 안동시 어느 한 마을에 살고 있는 57세 김 씨는요, 1년 동안 경작하지 않은 그 밭을 둘러보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뭐냐면은 누렇고 긴 막대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거 뭔가 하고 같이 보니까 뼈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경작을 안 했으니까 뭐 동물 뼈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리고 뭐 자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견된 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땅이 유난히 파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숙여보고 흔치 놀란 거예요. 뭐냐면 활처럼 길게 휜 갈비뼈가 보이더라는 거죠. 갈비뼈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 조각이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 천 조각을 뭔가 하고 봤더니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천 조각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잡아 빼서 이렇게 보니까 여성용 브라우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뼈를 끄집어내고 있는 게 동물 뼈가 아니라 사람 뼈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순간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112 신고를 했어요. 기든 아닌 신고를 하자. 그래서 112 신고를 해서 현장에 과학수사팀하고 안동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뼈의 길이와 모양 같은 걸 보니까 다리뼈와 갈비뼈였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뼈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수거를 하고 꽃무늬 상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단추가 없는 민소매의 브라우스, 여성용 브라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야, 이게 그 만약 이 유골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거라면은 발견된 것은 토막 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죠. 백과라던 상태의 뼈를 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뼈가 변색이 됐어요. 이 변색된 거는 이게 저 뼈가 변색된 거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나왔을 때 아마 변색이 됐을 거다. 과학수사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들도 가서 궁금해. 저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유골은 드러나지 않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발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를 시신은 이제 얕게 묻어 있었던 상태예요. 네. 얕게 약 20cm를 파고 들어가니까 시신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먼저 발견된 건 변사체의 발이었어요. 발에는 흰색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는데 운동화의 사이즈는 250mm 정도 됐어요. 근데 250mm 운동화가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 트레이닝복에 빨간색 양말을 신은 그런 상태의 하반신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옆에 왼손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상반신은 없어요. 하반신만 발견된 거예요. 네. 상반신은 없는 거예요. 아까 갈비뼈. 갈비뼈 그거 말고 그러면 갈비뼈가 온전히 다 몸통 전체가 아니라 아니래요. 아니에요. 갈비뼈 몇 개가 발견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갈비뼈 몇 개만 발견된 거예요. 머리는 사라진 상태였고요. 왜 사람 형체의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형체의 상태, 마치 그림자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얕게 묻은 탓에 네. 산짐승들이 그러니까요. 파헤쳐서 이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강력 3팀 형사들은 운동화가 신긴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자기 시신에다가 흙을 덮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고 땅에 묻은 거다.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수습된 유골 외에 다른 그 유골은 짐승들이 물고 나갔지 않았을까 해서 반경을 넓혀갖고 다 이렇게 수색을 한 거예요. 사람뼈가 있는지 없는지를. 특히나 머리도 없잖아요. 머리 보면 해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수색을 했는데.
상태는요, 발굴된 유골에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뼈들은 벌써 이제 유실되고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찾은 거는 척추뼈 일부가 붙어 있는 하반신, 그리고 그 갈비뼈 몇 개하고 팔뼈가 유골의 전부였어요. 현장을 바라본 형사들은 한숨만 나오죠. 이 백골화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일단 변사체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수사가 개시되는데 인적사항은 밝혀질 수 있을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유류된 그 검정색 뭐 트레이닝복이나 양말이나 그리고 브라우스가 유명 브랜드도 아니에요.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이걸 뭘 수사하지? 깝깝한 생각이 들죠. 형사들하고 과학수사팀하고 발굴된 이 뼈를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토막낸 거냐, 아니면 그 동물로 인해서 유실된 거냐, 그런 거에서 이제 서로가 상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양쪽 팔뼈나 다리뼈 그리고 엉덩이뼈의 그 관절이 있잖아요. 네. 이 관절 부분에 물리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게 그 동물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토막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신경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장 방법인데요. 변색된 흙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사람의 상체가 그대로 이제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시신을 눕혀서 안 하고 왜 엎어뜨려서 매장을 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이제 범인을 얼추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눕혔을 때 그 얼굴 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보이게 엎어놓고 그냥 슥을 덮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야.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형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수사팀이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여기 뭐 수술한 흔적 같은데요. 거기가 치료 흔적이 보이는데요. 좌측 팔뼈 있죠. 예. 좌측 팔뼈에서 7개의 나사가 고정된 판을 확인을 한 거예요. 7개는. 뼈가 골절돼서 수술해갖고 수술한 자국인 거예요. 이 뼈에가. 그러니까 7개의 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유 번호가 1년 번호가 있다면 변사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봤어요. 치료 추정인데 혹시나 변사자가 치료 중의 환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네. 운동화를 보니까 운동화가 일반 그 보통 운동화가 아니라 환자들이 신는 실내화 같은 운동화였다는 거죠.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잠깐 나왔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관절에 그 안 좋을 때 붙이는 게트톱이나 파스 쪼가리들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추측에 야, 요걸로 수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형사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요. 변사체에 대한 추적 가능한 거는 이제 끝났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서를 찾으면 된다. 그 다음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여기를 유기 장소로 정했을까? 거기가 그 야산 언저리에 있는 데거든요. 현장이.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뭐 등산로도 아니에요. 외지인이 그 찾아올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들어올 때는요 복잡한 녹록길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외지인이 눈여겨보고 여기 왔을 리가 거의 없죠. 희박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외지인이라면 뭐 자주 왔어야 거기를 보고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볼 때 현장을 봤을 때 매장하기, 유기하기에는 적합한 곳은 맞아요.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CCTV도 없고 네네. 그 백과라 될 때까지도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범인은 여기 지역 사람이거나 연고지가 여기인 사람일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죠. 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외지는 아니고 여기에 살던 사람이나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우선 이제 형사들이 미리 그 미기가자 있잖아요. 미기가자하고 그다음에 가출인 골절 수술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해요. 그 연령층을 특정을 할 때요.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5, 60대로 이제 보여지는데 연령층을 좀 넓히자. 그래서 40대부터 이제 조회를 시작하고 수사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김 씨 경작하지 않은 시점이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경작을 안 한 게 1년 전이다. 네. 그래서 가출인과 미기가자도 딱 1년 전에 하면 되는데 1년 전 갖고는 안 되겠다. 혹시라도 그 이후일 수도 있으니까 3년 전부터 한번 해보자. 그것도 40대에 3년 전부터 가출인 중에 못 들어온 사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미기가자나 가출인 정도를 한번 또 수사를 해보자 했어요. 유력한 변사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45세 유정현 씨인데 2011년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5일 날 가출인 신고를 한 사람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고향이 또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저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사자 유정현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요. 2010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확인을 했어요. 발견된 기점으로 본다면 한 1년 반 전이죠. 2012년에 발견됐고 10년 2011년에 그 가출인 신고를 했고 됐고 2010년 11월에 예. 교통사고가 난. 예. 그러면 그 아까 수술자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그분이 이제 거의 맞아질 거. 예.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었던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철모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유력한 유정현 씨는 맞는데 네. 유정현 씨의 그 뼈에 골절된 보철모라고 그다음 유골에서 발견된 보철모라고 이게 번호가 같은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유골이 유정현 씨다 아니다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보철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보철몰이 이제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이거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필요할 때 주문을 하면 제조회사에서 그 주문에 따라서 보철몰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거래요. 갖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피해자한테 붙이는데 이 보철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쪼이는 나사까지도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련 번호로 확인을 하면은 누가 어디 병원에서 누구한테 수술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어요. 보철물을 띄었는데 고유 번호가 나오더라는 거죠. 일련 번호가 있어 다행히 이제 플레이트 업체를 하고 병원을 확인해 보니까 유골에서 나온 그 플레이트 번호하고 유정현 씨가 수술할 때 붙였던 플레이트 번호가 일치한 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골이 유정현 씨 유골이 맞구나라고 확인해 변사차가 이제 인적 사항이 이제 특정이 된 거죠. 유정현 씨가 특정이 됐으니까 유정현 씨 주변으로 수사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빨리 특정이 된 거예요. 네. 유정현 씨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유정현 씨 어머니인 정 씨를 만났어요. 네. 정 씨를 만나니까 사체와 함께 그 벗겨진 그 꽃무늬 그 브라우스 있잖아요. 예. 그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이제 따님이 있던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 발 사이즈가 250mm가 맞냐? 그리고 발 사이즈가 250mm 키가 크게 보이지거든요. 그렇죠. 여성이. 네. 예. 근데 원래 딸은 235mm를 쓰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신발을 신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다리가 붓고 해갖고 신발을 일부러 큰 걸 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현 씨는요 생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발작하는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어릴 때 몰랐는데 20살 무렵에 그 증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호전됐다 악화됐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대.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 가까운 K시에 거기에 이제 직장도 잡아서 일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하기는 힘들었대요. 왜? 이러다가 갑자기 발작하면 또 이제 잘리고 그럼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머니 정 씨는 불쑥 왔다가 불쑥 가고 하니까 마지막 본 적이 언제냐. 원래 실종 친구는 2011년 15일에 했잖아요. 네. 근데 6월 중순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9일 날 9시에 찜질방 간다고 가갖고 안 들어왔대요. 그럼 그때 왜 안 들어왔으면은 실종 신고를 왜 그때 안 했냐? 걔 이거 평상시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걔 뭐 또 일하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정현 씨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현 씨 생활권은 고향인 안동시하고 자기 다니던 직장인 K시, 어머니
정 씨의 말대로 직장에서요 대부분 이 영세업체인데요. 거기를 다니다 마는 게 그 부분에 거의 다 있어요. 진짜 다니다 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업체에서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모른대요. 영세 업체다 보니까 입사나 퇴사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친했던 사람이 있냐? 친했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혼자였던 거예요. 유정현 씨는. 어머니 외에 다른 분은 큰엄마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2010년 11월에 불쑥 찾아왔대요. 큰엄마 집에 안동에 있는 예. 큰엄마 집에 왔길래 딱 봤는데 여름 바지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름 바지 입고 야 너 춥게 왜 이렇게 입었어? 그럼 두꺼운 바지를 입혀줬대요. 네. 집에 갈 때 쓰라면서 교통비로 10,000원을 줬대요. 근데 유정현 씨가 그걸 받자마자 그 길로 KC 자기 다니던 직장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교통사고 난 게 2010년 11월 28일이에요. 이게 병원 기록이나 보험 기록으로 보니까 그 행적이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28일 하고 그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손해사정인은 이거를 합의를 본다면 그 합의금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유정희 씨는 아유 나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난 빨리 보고 빨리 합의를 하고 난 지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합의를 보는 바람에 보험 합의금으로 3,20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퇴원을 해요. 그건 병원 기록에도 나와요. 그 이제 3,200만 원을 받았는데 합의금 3,200만 원이요. 입금한 날짜가 2011년 6월 20일이에요. 엄마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11년 6월 19일 날 찜질방 간다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험 합의금이 들어온 건 2011년 6월 20일 그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20일 날 보험 그 다음 날 20일이 보험 합의금이 입금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은행 거래 기록에서 입금함을 받자마자 전액을 출금한 게 확인이 돼요. 20일 날. 예. 네. 근데 이 확인이 되는데 모두 다 현금으로 뺐어요. 출금 전표를 뽑아봤어요. 그 유정현 씨가 직접 와서 출금한 게 확인이 돼요. 그럼 CCTV 볼 수 있냐? 근데 CCTV는 벌써 기간이 오래돼서 삭제된 상태인 거예요. 6월 20일 날 그날 출금을 했는데 이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주변의 목격자의 말대로는 그쯤에 이 유정현 씨가 사라지고 없었다 못 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6월 20일이 발생 사건이구나 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평소에 휴대전화를 안 하는데 유정현 씨의 그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합의금 전액을 출금한 그날. 그날 이후로 전화 통화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전화 그 전에도 전화를 가끔가다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없는 아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 20일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9개월 만에 백과라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유정현 씨 6월 19일 날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러면 전날에 나가서 그 다음 날 돈을 직접 찾았던 게 확인되면 그 전날에 가서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예. 누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예. 분명히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누구하고 갔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유정희 씨가 누구와 함께 간 건지가 탐문을 하고 유정희 씨하고 아는 친한 지인 관계가 있는지도 다 물어봤는데 친구나 애인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다 물어봤는데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이렇게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형사들은요 여기까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유정현 씨는 6월 19일 날 나가서 실종이 됐어요. 네. 좋아. 그러면 한두 달 연락이 없다 쳐. 네. 그런데 11월 달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게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아무리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해도 그전에는 통화 내역에 보면 엄마한테 전화한 거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예 11월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7, 8, 9, 10, 11일에 5개월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5개월 동안 연락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11월 15일 날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의심스러운 거죠. 왜 실종 신고를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정현 씨의 일터에 별다른 수사 진행이 없으니까 다 철수를 시켜요. 용의 선생이 오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철수를 해라. 다 철수를 시키고 유정현 씨가 묻혔던 데도 고향집이고 그리고 거기에 봤을 때는 이 고향 지인이나 친인척들 이쪽으로 좀 의심이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엄마도 의심스럽고 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친인척이나 엄마 쪽으로 한번 수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자, 보면 유정현 씨는 합의금을 인출하고 종족이 묘연해졌고 그 다음에 9개월 후에 백과라됐어요. 발견 장소도 고향집이에요. 네. 그죠? 모두가 고향의 중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이나 동네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 씨에 대해서요 용의존을 두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수사하다 보니까 용의 선생이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있는 줄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더 깊게 수사를 하니까 엄마는 형편이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딸도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나오는 그 딸의 그것까지 합쳐야 생활이 이어졌던 거예요. 아. 근데 딸을 가출 신고를 해버리면 그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설이다 결국에는 가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 네, 거죠. 네. 엄마의 얘기가. 근데 다음 용의 선상에 오른 게 뭐냐면은 남동생 둘이에요. 이 남동생들도 뭐 안동행 뭐 시내에서 뭐 일하다가 없으면 들어오고 막 그런 때였대요. 4개월 동안 있다가 10월 19일 날 그쯤에 집에 있을 때 유정인 씨가 그때 남동생들도 그 집에 들어가 있었대요. 남동생들의 통장, 엄마의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돈의 흐름이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좋은 첩보가 하나가 들어와요. 둘째 남동생 40살의 유익상이가 사건 그 실종된 전후 그 즈음에 차를 한 대 뽑았고 돈을 물 수도 있었다. 그런 중요한 첩보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이제 머물렀었고 그랬잖아요. 네. 설마 남동생이 그 유익상에 대해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유익상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한 것도 기록이도 없고 탐문을 해도 어디 뚜렷하게 뭐 막노동에 노가다 뛴 것도 안 나와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얘기죠. 그 어머니 정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정현 씨가 동네 형제들이나 가족들한테 별로 말수가 없대요. 아. 근데 유독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유익상 동생한테. 동생한테. 그렇다면 보험 합의금 받은 것도 동생한테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이거 봐라. 이 가능성이 이제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 합의금을 동생 유익상한테 알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쓰기 시작한 그 시점이 딱 발생일 이후여요. 유익상이가 충분히 의심이 있다. 그런데 형사들은 그렇게 3,2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3,200 이복 형제도 아니고 친누나인데 그렇죠. 그 돈 때문에 누나를 살해했다고 보기 설마 했대요. 네. 그럼 누군가 얘가 뭐 공범한테 살해하고 그 돈을 나눠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네. 자기가 못하니까. 네.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현금을 뽑은 3,200만 원의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다시 조회하기로 해요. 이제는 처음에 1금융까지 했는데 1금융만 했는데 네. 2금융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네. 6월 20날 인출한 날 네. 그날 유익상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게 확인이 됐어요. 형사들은 설마에다가 야 역시 유익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잡을까? 아니야. 더 수사를 해보자. 왜? 만약에 잡았을 때 아 누나가 합의금이라고 하면서 나 줬다고.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더 추궁할 게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좋아. 그러면은 나머지 2,200만 원이 네. 어디로 흘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네. 깨기 시작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유익상이 주변으로 다 수사를 했겠죠. 네.
근데 누군가 유익상이가 자주 다니는 소주방 여주인한테 큰 돈을 주는 걸 봤다고 그러는 거야. 큰 돈을 줬어? 그러면 소주방 여주인이 애인인가? 그것도 괜히 접촉했다가 유익상한테 그 정보가 말이 흐를 수도 새들어간다.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몇 번 형사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하면서 아주머니 실은 우리 경찰서 형사들입니다. 유익상 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니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전혀 애인 관계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유익상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네.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그 이 분위기상 딱 봤을 때 애인지 아닌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1,000만 원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맨날 외상값으로 10만 원, 20만 원 먹고 외상 계속 진 게 몇 년인데요. 거기다가 외상뿐이에요. 나한테 돈도 맨날 빌려갔는데 돈도 빌려가고 했는데 오늘 오더니 1,000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이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대요. 야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한테는 우리가 수사한 건 절대 비밀을 해달라. 근데 그게 그 받은 1,000만 원이 다 진짜 외상값이냐 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자도 생각해보고 계산을 했더니 200만 원이 남더라고요. 2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방 여주인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더 수사를 하자. 유익상이가 차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탐문에 보니까 파란색 승합차였어요. 시내에 있는 자동차 중고 매매상들을 싹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계약한 날짜가 사건 발생일 그날 6월 20일 계약해서 차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700만 원에 산 거예요. 인출할 때 분명히 유정희 씨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인출한 날. 네. 근데 인출한 날 바로 자기한테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은 이제 뭐 소주방 여주인한테는 뭐 나중에 줬다 하더라도 인출한 날 그날 차를 샀다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때 범행을 해서 유정희 씨를 살해한 다음에 차에 실을 목적이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범구도 이제 거기다 실을 목적이었는지 범행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를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 바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나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살해할 마음으로 차에서 살해하고 그쪽 간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700만 원 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정 씨한테 물어보니까 네. 엄마 생활비 써? 그러면서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 줬대요. 그래서 어머니 언제 줬냐고 이게 딱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를 어머니한테 준 거야. 나머지에서 300만 원, 200만 원 네. 남잖아요. 200만 원 지가 이제 다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또 수사할 거는 그 유익상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봐야 범죄 현장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수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통신 수사를 하려고 유익상의 명의로 된 휴대폰에 대해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통신사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유익상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유익상뿐만이 아니라 동생의 명의까지 해서 휴대폰이 수십 대가 나와요. 휴대폰이 수십 대. 이게 왜 이러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대포폰이에요. 유익상이가 돈벌이가 없잖아요. 네. 이런 이제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그 대포폰으로 이제 용돈벌이를 한 거예요. 지 명의로 대포 사서 이거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수십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이 수십 대 중에 유익상이가 진짜 실제로 쓰는 핸드폰이 뭐냐? 뭔지.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놈이 그 자주 가는 PC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유익상이 회원 등록돼 있는지를 봤어요. 네. 회원 등록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얘가 쓰는 번호구나.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봤어요. 통화 내역을 봤는데 6월 20일 전하고 20일 이후하고의 통화 내역이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20일 전에는 전화 통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20일 아침부터 통화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20일 후에 범행한 이후에
이거 분명히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될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통신 수사에 그 수사가 할 걸 생각하고 미리 전화 통화를 안 한 거예요. 전화를 껐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6월 20일 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행적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밝혀낼 게 없다. 네. 유익생 잡자. 그래서 유익생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있는지 탐문하고 물어봤는데 아닌 게 달라 PC방에 게임 하는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이 40에. 그래가 가갖고 유익상 씨 누나 실종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경찰서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임의동행을 한 거예요.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조사하면서 형사들이 그런 거예요. 유익상 씨 누나 합의금이 들어왔는데 합의금 1,000만 원이 본인 통장에 입금됐던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유익상이 하는 말이 누나 보험금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같이 간 건데 내가 빚이 있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 입금해 준 거예요. 예상대로죠. 네. 그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궁할 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신 뭐 했어요? 그랬더니 아 누나도 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은행 앞에서 입금 받은 다음에 각자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상은 돈은 받았지만 사건과는 뭐 누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 아니 나는 돈은 받았지만 누나 없어진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 그렇게 하고 한 열흘 후인가 집에서 누나 그 저 유서 발견했었어요. 요 새끼 봐라. 유서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나를 죽여주는 사람한테 보험 합의금을 다 주겠다. 이런 유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유익상이 이게 경찰의 수사망을 돌리려고 형사들의 수사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얘기는 어머니 정 씨한테도 얘기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 정 씨한테도 물어봤을 때 유서가 발견했는데 집안에서 유서를 발견한 게 유익상이라는 거예요. 엄마 누나 유서가 있어. 그래서 유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다 읽은 다음에 엄마 앞에서 유익상이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날 얼른 실종 신고를 했어야죠. 그렇죠. 지라도 했어야지. 네. 누나가 이거 써놓고 갔다. 누군가에게 살해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찾아달라. 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엄마한테만 보여주고 목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유서에 대한. 그러니까요. 엄마한테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찢은 거예요. 왜? 있었으면 필적 감정 들어가면은 이게 지가 쓴 건지 네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찢어버린 거예요. 지가. 뭐 다른 뭐 형제가 받든가 엄마가 직접 찾았다면 몰라도 유익상이 네. 누나가 쓴 거라고 보여줬다니까. 이렇게 되면서 유익상이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분위기상 심상치 않은 그 느낌이 들으니까 형사한테 누나 찾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실 그 전까지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머니 정 씨한테도 그랬어요. 아드님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드님이 용의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다만 뭐냐고 하면 동네에 묻혔다. 그리고 동네 사람 아니면 친인척들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함구하지. 얘기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러면 범인 못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뭐 장례도 치르지도 않았고 수사하는 동안에 내버렸던 거예요. 그냥 장례식장 그 육을 넣어놓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함구하세요. 아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정보 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유익상은 그 동안에 집에를 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건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를 신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야, 니네 동네 야산 기슭에서 니네 누나 그저 육을 다 찾았어. 그러니까 순간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당황하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찾았구나. 여기 유익상 행적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해요. 조사를 하면서 그 동안에 그 사건 발생 후 며칠 후 이제 집을 돌아오지 않은 것도 확인했거든요. 20일 이후에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그래서 끈질기게 그 수사를 하면서 소주방 그 여주인한테 1,000만 원 준 거. 네. 그 다음에 사건 당일날 700만 원 주고 차량을 구입한 거.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돈을 한 300만 원 정도를 띄엄띄엄 용돈을 주는 거. 요거에서 계속 캐물어요. 돈 준 거 맞지? 다 확인했어? 자, 너
네가 일해서 갖다 준 거라면 너 일한데 얘기해봐. 우리가 다 확인할 테니까. 빌렸어? 빌렸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얘기해봐. 예. 빌린 사람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지는. 그렇죠. 결국에 유익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보험금 전액 자신이 다 받아서 썼습니다. 보험 합의금을 받아서 쓴 거 말고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요. 네. 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죽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줬을 뿐이다. 해줬을 것이다. 그럼 누나가 이렇게 백거래된 거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아 평상시 누나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누군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거 봐라. 그래서 유익상이 이제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진술을 깨기 위해서요. 6월 19일부터 누나하고 있었던 얘기를 싸그리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누나하고 소주를 한잔 했대요. 누나하고 소주를 한잔 하다가 누나가 계속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엔 시내에 모텔을 잡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소주를 먹었대요. 누나는 왜 자꾸 죽고 싶어 하냐고.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다. 난 진짜 죽고 싶다. 그러더니 동생한테 야 어떻게 하면 금방 죽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유익상은 옛날에 전동톱으로 나무를 잘랐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금방 죽는 거는 전동톱으로 목 잘라버리면 금방 죽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사가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나를 죽였다는 얘기지? 딱 그렇게 단도직입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를 그렇게 죽였다는 거지? 와, 그 형사님. 예. 그랬더니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현장에 목이 발견 안 됐어. 그 방법이잖아 지금도.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거듭된 질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 이제 무의식적인 이제 진술을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캐묻는 거고. 이 진술이요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장실만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진술에 집중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진술하다 보면 무의식적인 이제 자기 했던 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옆에 있는 형사들이 받아 적냐는 게 정신 없어요.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참여 경찰관이 참여 형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렇다면 이게 당신이 그렇게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범행 수법과 범행 과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익상은요, 그 죽고 싶다는 말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살해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가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유익상이 자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해할 거라면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형을 사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일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것도 싫었대요. 미친 새끼.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싶어서 자기가 허락을 했대요. 그럼 누나 내가 할게. 그거는 누나의 소원도 들어주고 자신의 빚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둘의 행적을요 이제 물어봤더니 모텔에서 합의를 했대요. 두 남매가.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합의금을 꺼내자마자 인출하자마자 누나가 그 유익상이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넣어주면서 내 소원 들어줘서 고마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바로 이제 승합차를 구입하고요. 공구사에 가갖고 전동톱하고 삽, 칼, 낫을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누나를 태우고 그 인근의 절로 갔대요. 실행에 옮기려고. 근데 인근의 절에 가니까 스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절 신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장소 여기는 여의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로 옮기자. 그래서 다시 자기 동네로 와서 아버지 산소 쪽으로 갔대요.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경작하지 않은 밭이 나오더래요. 예. 그게 우거진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팠대요. 삽으로. 땅을 파놓고 소주 5병을 가져와 갖고 마셨대요. 둘이. 그러면서 누나 진짜 해도 돼?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땅판대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드릴로 목부터 먼저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윙 하면서 그냥 바로 절단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어딨냐? 우리 현장 가서 머리가 없었다. 머리는 거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들과 같이 간 거예요. 지목한 데를 봤더니 비닐봉다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머리 위치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범인이 입증되는 증거 자료가 되고 유익생의 번구, 전동톱 구입한 것도 공구사에 찾아가서 구입한 거 맞냐? 이거 구입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든 증거로 해서 사건 성취를 합니다. 성취를 하는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유익상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대요. 둘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아는 건 동생밖에 없다 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용을 한 건데 어릴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똑똑했대요. 정말 똑똑했는데 그 성인이 되면서 이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정상적인 삶도 살지도 못했고 직장 다니다가 그 증세 나오면 바로 이제 잘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 제대로 된 시설에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전과 악화가 그냥 반복된 거죠.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둘 다. 동생은 그래도 좀 난데 뭐 이런 이력도 없고 대포폰이나 팔면서 그냥 생활 연명했던 거예요. 피해자가 그 탐문을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고 친척 간에 얘기했을 때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늘상 했었대요. 죽여달라고 해서 했으면 촉탁살인이냐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촉탁살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형이 좀 감형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잖아요. 예. 그럼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달라 촉탁을 했어도 그건 촉탁살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살인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걸로 해서 얘는 괴로움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했대요. 남은 돈으로 그 술 먹는 데 다 썼대요. 괴로워서. 아유 이 새끼 또 그렇겠지. 친누나 죽였는데.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아니 어차피 누군가 했을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도대체 이 새끼 속마음은 어느 쪽이야.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존속 살인은 아니고 친족 살인이란 말이에요. 직계인 부모나 조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 살인은 아니에요. 아, 또 그렇게 했대요. 예. 형제지간에는 친족이라 그건 보통 살인죄에 해당이 돼요. 존속일 경우는 7년 이상이고 그냥 보통 살인 경우는 5년 이상이잖아요. 징역이. 존속은 7년 이상. 7년 이상부터 살아야 돼요. 무조건 존속은. 근데 보통 살인은 5년 이상이라요. 그래서 아마 그 했을 건데 판결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마 판결은 그렇게 뭐 무겁게 났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은 댓글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